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제히 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저가 매수세에 대한 힘이 좀 더 강했었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호황제가 겹치게 된 가운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면서 장중 내내 방향성을 탐색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약간은 상승세로 다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가 거의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의 34,000선 바로 밑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2%씩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하다기보다는 자잘자잘하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 두 번째 실적, 세 번째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FOMC 때 과연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준에서 올린다고는 하는데 경제지표 나오는 걸 봐서는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발언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위원이 되겠고, 강성 매파입니다. 역시 매파답게 9월에도 75p 인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이 경제 지표들이 살짝은 꺾이게 되면서 고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속단하기엔 이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연말까지 목표 금리를 3.75에서 최대 4%까지 올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말에 따르면요,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75bp 이렇게 강한 것보다는 계속 토론을 통해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라면서 약간의 신중한 분위기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미국입니다. 이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시스코 시스템즈 통신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마치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지수의 상승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인 콜스도 이날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적은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넘겼지만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시장의 이런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매 업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냈고, 이날 좀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이날도 뭐 뚜렷하지 않고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오게끔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경제 지표인데요. 우선 잘 나온 거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8월 필라델피아 연은 담당 지역에 제조업 활동이 어떤가라는 지수가 나왔는데요. 7월까지 계속해서 위축세가 나왔지만 8월 접어들게 되면서 다시 경기가 확장되는 쪽으로 제조업 업황이 잘 나와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전월 대비 0.4% 감소를 했는데요. 5개월 연속으로 계속 밀려 내려갔다는 점, 결국 시장에는 여기에도 좀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 다음에 시장 반응이 어땠냐면, 경기 위축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게 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졌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7%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밀렸었던 만큼 또 간밤에는 0.2%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한 섹터, 딱 정유 섹터가 너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유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이틀 연속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IT 쪽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날 7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5.9%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뭐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그대로 종목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뭐 대체적으로 다 혼조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업종으로 딱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강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강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약간의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나와줬었는데요. 자, 우선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ADI, 그러니까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의 부진한 실적과 전망이 있었었죠. 이게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도 이제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효과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2.3%, AMD 2.2%, 비메모리 쪽 분위기 좋았고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웨스턴 디지털 1.0%, 메모리 쪽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조뿐만이 아니라 장비 업체들의 흐름도 잘 나와줬었는데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2.1, 그리고 램 리서치 1.1%로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이 업종 내에 이 왼쪽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호실적과 그리고 전망이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 5.8% 상승하면서 이날 업종을 끌고 가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또 좋았던 게 바로 정유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에 대한 그런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목 중에서는 엑소모빌이 2.3%로 가장 강하게 움직여줬었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뭐 유전 개발이나 이쪽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뭐 코노코필립스가 3.4%, 이오지 리소시스는 4% 넘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륨도 3%대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정유와 관련된 장비, 시추 장비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뭐 할리버튼이 5.7% 상승했고 슐럼버거 역시 4.8%, 전반적으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도 시장이 좀 방향성을 못 찾는 가운데 이제 헬스케어가 조금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거의 다 반납이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 오른 종목도 있지만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오른쪽 하단에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아서 잘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이 제약과 관련된 판매 그런 스토어가 되겠는데요. 6.4%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약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CVS 헬스라든지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월마트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것인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6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라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이날 하락을 했고 이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헬스케어에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주로 바로 위쪽으로 보겠습니다. 버라이즌 이렇게 있는데요. 5G 통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2.5%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전망이 잘 안 나왔다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흐름이겠고요. 보시다시피 뭐 다른 T모바일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상승 약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통신 업종 내에서도 전망이 부진한 버라이즌에 한정해서 하락했다라는 특징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그 버라이즌 얼마나 실적 전망이 안 좋았는지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실적 자체가 저조하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안 좋게 해석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버라이즌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이 버라이즌이 7월 말쯤에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회복세를 결국에 못 보이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실적 때문에 잘 나왔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다가 긴 윗꼬리를 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날 2.5% 밀리면서 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캐나디언 솔라. 약간은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제 태양광 패널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고요.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호실적도 나왔고 전망도 잘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실적은 23억 1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 1.07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배터리 저장 장치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실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올해 수익과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상향 조정을 했고 이 부분 역시 시장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시켜주면서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45달러 중반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적응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전 거래일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올라가 줬고요. 독일 닥스가 0.5%로 가장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0.3%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날 7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좀 더 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8월 중순에 기록했던 게 이제 90달러였다가 80으로 내려왔었고 다시 간밤에 90달러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7%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세를 타면서 이렇게 회복을 한 것이고요. 어제 이제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다르게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이 WTI에 반영이 됐습니다. 90.50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구릴 가격은 1.3%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 전체적인 비철금속 시장의 분위기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결국에 대체재인 금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0.3% 소폭 밀리면서 1,7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0.9bp 계속 약간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 이날도 방향성을 탐색했던 채권 시장이었습니다.